안녕하세요. 알려준 맛 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밀란 쿤데라의 농담 세 번째 시간이잖아요. 저는 이 밀란 쿤데라를 읽으면서 처음에는 밀란 쿤데라가 펼쳐놓은 그 세상에 빠져들어서 읽었는데 사실 처음에 좀 이렇게 잘 와닿지 않았어요. 좀 먼 얘기 같았는데 점점 읽어갈수록 쏙 빠져들었는데 중반부 이상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지? 우리는 어떻게 다른 세상이지?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두 분은 네. 이 표현의 자유라든지 네. 이 농담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 맥락이 있잖아요.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어떤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이제 네. 지극히 좀 비굴하고 용기가 없고 네. 이제 그래서 예. 사실은 이 루드빅처럼 네. 이런 농담조차도 못하고 지금까지 조심스럽죠, 숨죽이고 조심. 살아왔는데요. 네.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네, 네. 어떤 그 개인의 삶 안에는 시대와 역사가 항상 같이 맞아요. 굴러가기 마련인데 저희도 이제 사실은 전쟁이라든가 뭐 식민지라든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어릴 때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자랐어요. 어른들로부터. 예, 네. 왜냐하면 전후 세대이긴 네, 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고향이 사실은 굉장히 그 격전지. 격전지였던 네. 지역이어서 나 어릴 때 사실은 그런 거 가지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6.25 전쟁에 그 남은 잔재 같은 네네네, 탄피, 뭐 뭐 이런 그냥 것들, 군인들이 놓고 궁화, 간 수통 뭐 이런 거. 물건들 뭐 이런 그걸 것들을 가지고 놀았다고요? 네, 그냥 비슷하지 않아요? 좀 특이하네. 이런 참. 근데 그때 사실 아깝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진 하는 수많은 젊은 영혼들이 있죠. 네네. 총원탑이 그 고향 마을에 가면 항상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아무것도 사실은 모르지만 그것이 나의 오빠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뭐 그랬을 때 그게 내 가족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참 유치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때 태어났으면 전쟁터에 갈 뻔했네 이런 것처럼 여기 루도빅이나 쿤데라도 사실은 다른 시대를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예. 저는 이제 한 50년 뒤에 세상에서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야, 저때 안 태어난 게 식사하게 고생만 하다가 저런 전염병 하나 컨트롤 못 해가지고 저렇게 마스크를 1년 내내 쓰고 살았구나라는 시대로 기억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건 현재잖아요. 현재죠. 예.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여기 농담의 세상 그거 그렇고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를 떠올려 봐도 그렇고 많이 나아진 것 같긴 한데 지금 현재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도 여전히 뭔가 조심스러워지는 이슈들이 맞습니다. 있어요. 그럼요. 드러내놓고 네, 자기 네, 생각을 할 수 없는. 맞아요. 네, 이게 네. 꼭 뭐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이 있으면 좋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다간 공격을 많이 당하죠. 그게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은 개인에게 어떤 사상을 강요하잖아요. 결국 틀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붕어빵 틀이 한번 정해지면 똑같은 모양의 붕어빵밖에 나올 수 나올 수가 없잖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몰 개성화와 핵이라를 발색하는 그런 사회였고 그런 사회에서는 그 제대로 된 담론이 논의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런 사회에서 그 민주적으로 어떤 결정을 제대로 내릴 수가 있을까 그 불가능하죠, 예, 사실은.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 그러니까는 단순히 정치 체제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예. 살았다고 먼 미래에는 돌이켜봤을 때 그렇게 기억이 될 것도 같아요. 근데 해결이 다 된 건가 하면 사실은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밀란 쿤테라가 농담을 쓸 당시하고도 그닥 많이 변화가 되지는 않았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어느 시대든 간에 그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려는 양상들은 항상 있어 왔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방법이나 네, 네.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상태가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접한 그 역사라는 것이 그 개인의 삶을 어떻게 왜곡시켜 버리고
삶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가에 대한 거는 상당히 저는 맞아요.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맞아요. 부분들이. 그리고 저는 이게 사회가 개인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 이런 구조가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독일 그 미테구에 그 소녀상 설치했는데 네. 굉장히 일본이 굉장히 막 독일 정부에 항의하고 그래가지고 네. 이걸 철거하니 많이 막 그랬잖아요. 방위 공작을 많이 예. 하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왜곡된 기억을 힘을 통해서 투사하고 강화하는 그렇죠. 거기에서도 국력이 좌우되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그것도 일종의 닫힌 사회의 어떤 맞아요. 네. 근데 일면이죠. 저는 이 밀란 쿤데라의 그 인물 중에 그 네. 루드빅이라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희생양 같은 느낌? 네, 네. 근데 이런 생각도 또 해봤어요. 엉뚱하게. 이게 루드빅이 과연 실제 농담이 아니고 본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냥 농담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도 나는 그때 몰라 농담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진짜 루드빅이 생각했던 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저는 양쪽으로도 해보게 맞아요. 됐는데요. 물론, 예.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닫힌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에 대해서 따지고 그것을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강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옳아. 예. 이 아주 도구마적으로 그거는 거의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가까운 사회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사상이나 체제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무엇이 이게 정말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이 방향이 맞아?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거야라고 회의해보고 되물어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그게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루드빅이 살았던 그 60년대 체코 얘기뿐만 아니라 그거는 어느 세상, 어느 사회에게도 통용되는 얘기 아닌가. 그래서 표현의 자유 그 자체. 농담이 통하지 않는 사회. 맞아요. 네. 옛날에 옛날도 아니죠. 20년이 조금 지났죠. 20세기 말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엔드 오브 더 히스토리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냉전이 끝났다. 네. 이제 그 체제 경쟁은 끝났고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영원 그 마지막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역사적인 발전은 없다. 그러니까 해결주의 같은 것들 어떤 것들 변증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결과에 다다랐다. 끝에 다다랐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 우리가 냉전이 끝난 지 거의 30년이 됐는데 자본주의가 유토피아라고 됐나? 아닌 거지.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구말립니다. 예. 예. 9만리, 90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네. 유토피아라는 그 자체가 네. 굉장히 편집된 거죠. 맞아요. 편집된 네. 거고 실은 저는 농담도 권력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농담을 못한 사회가 어떤 닫힌 사회인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농담도 하나의 권력일 수도 있겠다는 농담도 생각. 하나의 권력? 예. 네, 네. 그러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나 있잖아. 그때 잘못 실수했네 하면서 끝나. 그래도 농담 같아. 일종의 가짜 뉴스도 일종의 어쩔 때는 농담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사과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말씀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농담도 네. 하나의 권력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어떤 맹목성이 있잖아요. 네, 네, 맹목성이 가지는 치명적인 독성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그 개인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를 하고도 결국은 그것은 나의 실수였어, 농담이었어 하고 웃으면서 넘길 그러니까 수 있는. 이런 것 같아요. 동구쌤이 말씀하신 예. 거는 농담을 가장한 아주 사악한 찌라시. 그렇지, 그리고 찌라시. 세상을 아주 어지럽히고 나 농담이었는데? 그래. 이러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죠.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무책임한 농담이 예.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힘없는 사람이 농담을 하다 잡혀가. 근데 힘 있는 사람은 네. 안 잡혀가. 네, 농담해도. 근데 난 15년 동안 갇혀있는 루드빅한테 약간 연민이 좀 그 짠한 느낌이 들어요. 네, 네. 사실은. 아니, 세월이. 올드보이의 오달수가 몇 년 묵었죠? 20년인가? 네. 맞아. 만두만 한 20년 먹었죠? 계속 그 구멍에서 네, 맞아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맞아요. 실수해가지고. 근데 네. 이 개인을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네. 언제쯤이면 이게 말끔히 가셔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는 그런 세상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유가 보장된 체제여야 되기도 하겠지만 상대가 나에게 하는 표현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맞아요.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뜻 없이 한 농담이고 상대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그렇게 하면은 던진 개구리, 돌멩이에 네네. 개구리 맞아요. 맞는다는 그러니까 얘기하고 이성의 똑같죠. 오류 가능성을 예. 받아들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럴 때, 그러니까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는 주장이 통용될 맞아요. 때 맞아요. 이게 열릴 수 있는 거죠. 사실은 루드비라는 사람이 정말 있었다면 네. 그 루드비도 과거에 이렇게 오스트라바로 쫓겨나기 전에 누군가에게 이런 상처를 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은 자기는 피해자로서만 자기를 조명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언제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죠. 하잖아요. 예, 동시성을 다 네. 가지고 있습니다. 사는 자체가 죄라고 그러잖아요. 오늘의 아포리즘. 사는 자체가 죄. 맞아, 죄다. 맞아. 그리고 여자들한테 하는 거 보니까 이놈은 조금 혼나도 돼. 희한하게 만나는 여자마다 다 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루드빅 참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고 맞아요. 예. 버렸나? 버렸어요? 꼭 버렸다기보다 근데 이제 버렸다기보다는 조금 사이기도 했고 안 좋아, 안 좋아. 둘이 사이가. 헬레나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루치에게 하는 것도 헬레나를 그렇고 사랑해서 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어떻게 네. 보면은 그런데 그냥 가차없이 네, 버렸- 타인의 감정을 예, 갖고 논 예. 거잖아요. 또 막 집착도 하면서 네, 네.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보였어요. 알 수가 없어. 네. 그런 인물을 설정했을 때는 또 쿤데라만의 계산이 있었을 네, 거예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 우리가 문장과 문장 사이 문문사를 또 네. 뛰어넘을 수 없죠. 슬픔, 우울의 공감보다 사람을 더 빨리,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다. 그 가까움이 거짓인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말없이 고요하게 서로 감정을 공유하는 이런 분위기는 그 어떤 두려움이나 방어도 잠들게 하며 섬세한 영혼도 속된 자도 모두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람을 가까워지게 만드는 방식 중 가장 쉬운 것이며 반면에 가장 드문 것이기도 하다. 이런 문장인데요. 루드빅이 한 달에 한 번 누치에를 만나는 장면에서 네.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절절한 그런 시간인데 우리가 어떤 공감대 있잖아요. 나도 조금 처지가 안 된 처지에 놓여 있고 그녀도 좀 안 된 처지에 놓여져 있을 때는 훨씬 더 빨리 가까워지는. 옛날 속담으로 과거사정 오라니까 이런 요즘 이런 표현 하면 안 네네. 되지만 네. 옛날 속담에 연식이 의심되는데요. 근데 그런 장면에서 네네. 이제 슬픔이나 우울의 어떤 공감을 두 사람 다 어떤 처지가 비슷한 네네. 사람끼리 주고받았을 때 소위 말하면 급 친해지는 그냥 빠른 시간에 금사빠. 네. 네, 그런 부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네. 헬레나가 지독한 냄새 속에서 나무 변기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 정면으로 드러났다. 뭐 문문사라기도 본 것도 있지만 네네. 어떤 농담이라는 네. 책 제목하고 너무 어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어떤 상황을 변비약을 먹고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웃음이 팍 터져 나오는 그런 농담들 맞아요. 이것들이 저는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찰리 채플린이 떠올랐어요. 네. 찰리 채플린이 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고 비극이다.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삶을 딱 희극이다 비극이다 네. 이렇게 단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네. 이게 막 섞여 있고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도 남들이 보면 희극이고 네. 내가 보면 비극이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정도 단순히 슬프다, 기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기 잘라서기 힘들어요. 예. 여기 이 감정도 굉장히 다층스러울 그러니까 것 밀란 같아요. 쿤데라도 가벼움과 무거움 막 이게 계속 공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동양적으로는 중용의 미라고 하나요? 그것까지 모르겠지만 네. 삶이라는 건 결국 순환하는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아요. 어느 하나로 딱 정의할 수 없는 그쵸. 그런 네, 것들이죠. 네. 예. 네, 저는 맞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농담 안 해야 되겠다. 저는 농담을 참 하는 걸 즐겨하는데요. 네, 네. 그 농담이라는 것이 어떤 같은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맞아요. 잘못하면 오해를 낳을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 양쪽에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다 있는데 농담을 한마디 함으로써 그 분위기가 또 굉장히 이렇게 화기애애지잖아요. 근데 농담을 한마디 잘못했을 때는 싸해지죠. 썰렁해지거나 그죠? 갑자기 싸해지거나. 싸해지거나 이제 그럴 맞아요. 수도 있어서 어색한 분위기를 깰 수도 있고 어색한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는 게 바로 농담이 아닐까.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오늘의 팁은 술 먹고 네. SNS 하지 말아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든지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저는 결국은 모든 문학 작품은 자유구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이런 걸 통틀어도 어떤 자유로운 분위기나 자유로운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농담은 그 체코 사회의 시대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 네, 네. 좀 쿤데라의 열정적인 어떤 분신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근데 나로 돌아봤을 때 상대방을 볼 때도 내가 자유로움이 돼야 되겠구나. 네, 네. 내가 굉장히 경직되고 내가 어떤 진짜 사회주의 전체주의 같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거울 문학을 통해서 내가 배울 점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자유 때문에 프랑스로 가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렇죠. 네. 모든 그 것들이 자유가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사회로부터의 자유, 체제로부터의 자유도 의미를 갖고 있지만 감정으로부터의 자유, 맞아요. 예. 원한으로부터의 과거로부터의 맞아요. 자유. 예. 예, 한때 저도 되게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지나고 보니까 부질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네, 쿤데라가 네. 40년 만에 국적을 탔잖아요. 맞아요. 이분의 어떤 저 본인의 생각이었는지 그게 네. 뭐 허용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네. 체코 국적을 갖지 않고 있다가 회복을 할 때는 어쩌면 밀란 쿤데라 역시나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자기를 그 추방했던 그런 서운함을 40년 만에 현재의 어떤 이 밀란 쿤테라의 자리로 되돌려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화해를 들었어요.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자유로우려면 내 자신으로부터의 혁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이 대목에서 갑자기 오늘 또 그랜파가 오셨어요. 예. 영감이 왔는데 루즈벨트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대공황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게 공포로부터의 자유 그 자체가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그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매몰되면 이성적인 사고를 잘 못하는 하지 게 못하죠. 그 상황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 공포에 엄습된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왔을 때는 야, 세상이 정말 종말이 온 거 아니야? 예. 막 픽픽 길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마스크 살라고 줄을 쫙 네. 썼잖아요. 무서웠잖아요. 근데 네.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 어떤 행동들은 참 우리가 비이성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공포 그 자체로부터 자유를 얻는 해방. 것도 중요하다. 나도 네. 코로나 해방이 이깁시다. 네. 자, 오늘이 이제 쿤데라의 농담 마지막 시간인데요. 각자 한 말씀씩 아포리즘도 좋고요. 저는 밀란 쿤데라 농담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네. 그리고 이 농담을 통해 가지고 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 관계에서 서로 인식하는 어떤 태도, 그다음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분위기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그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 역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농담을 던졌거나 또 누군가의 농담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적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반성을 하면서 네, 봤습니다. 네. 홍불쌤은요? 네. 저는 이제 어떤 코로나 시간 속에서 그 인간 군상이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느 것도 정해져 있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의 어떤 변혁을 일으켜갖고 좀 네. 자유롭게 맞아요. 한번 살아갔으면 좋겠다. 맞아요. 코로나 시대였다고 네네. 움츠리지 말고 어차피 또 걸리려고 하면 어떻든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맞아요. 김쌤은 어떤 계획을? 저요? 네. 저는 이렇게 무계획이 계획이다 생각하면서 아, 하는데 네. 아예 계획이 없지는 않지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려고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어떤 일이 왜 일어났을까에 대해 원인에 집중하다 보면은 1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가면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맞아요. 태어났을까까지도 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기보다는 해결책을 집중하는 삶을 살려고 왜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화살이 날라왔는데 네.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거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어디에 어떤 놈이 쏜 거야? 이런 생각은 사실 그럴 수 있는 부질없다. 거예요. 그건 부질없죠. 네. 굉장히 실수하는 바가 큽니다. 네. 정말.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밀란 쿤데라의 농담을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이제 두 작품이 남아있죠. 네. 하나가 이제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그리고 걸리버 여행인데요. 끝까지 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알려준 맛 다니었습니다. 안녕. 안녕.